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새해부터 거래 절벽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1월 거래량, 지금 1월 등록 가능한 기간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서울 아파트는 676건이 등록됐어요. 12월 달은 7,000건이 넘을 것 같은데 아직 남은 기간 한 40일 남아있다 치더라도 너무 적게 등록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도 똑같습니다. 2월에 23,000건 찍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1월에 거래 등록 한 게 4,500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새해부터 거래 절벽이냐는 이야기가 언론사를 통해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거래 등록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혹시 1월부터 좀 과열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생기게 되네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종부세, 세율 인상 부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세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이 시중에 좀 많아지면서 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또 작년에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사면은 신용대출 회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의 갭 투자 수요가 좀 감소할 것 같고 지금 거의 뭐 광기처럼 불었던 내 집 마련 수요도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막힌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세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됐거든요. 이게 통계상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주택 전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니까 좀 과도한 패닉 바잉 형상이 좀 자제된 게 아닌가. 그래서 1,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좀 반전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하지만 진짜 1월 달에 거래가 급감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통계나 호가에 나타나려면요. 하락까지는 좀 한두 달 정도 시간은 더 걸린다.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세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요.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자, 왜 이렇게 수도권의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냐? 결국에는 경기, 인천 지역 급등세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주간 상승률, 수도권 상승률을 이끌었는데 서울 지역도 0.07에서 0.09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여전히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거래 급감이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통계나 호가에 반영되려면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월 거래량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주요 아파트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반응이 빠른 강남 재건축 호가부터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호재가 있죠. 어떤 호재? 지금 규제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려면 2년 거주 의무가 부여됐어요.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이 지금 가격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이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전주 대비 2천만 원 호가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면서 2020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이미 7천만 원 이상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재건축 상승세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1억 3천인데 이번 주에 21억까지 오히려 3천만 원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추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두 개 단지가 동시에 가격이 올라야 서울 지역도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지금 같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혼조세가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억 이상 고가 대단지 아파트 잠실 리센츠 보겠습니다. 여기 12월에 거래가 워낙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는 리센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이 이런 초고가 아파트를 많이 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막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잠실 리센츠가 과연 신용대출 규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1월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한 1, 2주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지난주에 22억 9천 하던 아파트 리센츠 이번 주에 23억으로 1,000만 원 정도 소폭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리센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은 잠실 트리지움은요. 지난주에 21억, 이번 주에도 21억으로 큰 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아파트 단지는요,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고 실거주자들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죽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면서 호가도 좀 올라간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올해 6월 17일 날 다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릴 것인가 아닌 건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이건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요즘 갭 투자를 들어온 사람들이 뭐 다주택자 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무주택 상태에서 갭 투자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한테 세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거주 1주택자한테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지금 안 떨어지는 구조가 나와요. 자, 그럼 갭투자 유입이 가능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의 반포주공 1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2억 했는데 이번주에 2천만원 소폭 빠진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 아파트 단지 설명드렸는데 하나 아파트 단지는 올라가고 있고 2개 아파트 단지는 떨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일단은 서울 아파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강남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포자이 볼게요. 와, 반포자이도 12월 달에 거래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1월 거래량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아까 리센치랑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26억 5천 하던 최저호가 이게 정말로 오래 있었는데 이번 주에 26억 7천으로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실 파크리오도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19억 8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19억 8천으로 동등합니다. 1월에 거래량이 벌써 2건이 등록됐고 2월엔 정말로 많아서 다 등록도 못했는데 이것도 1월에 좀 거래량이 주춤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에 많은 매수세를 이끌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15억 이하 아파트 방이동 코롱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가 이번에 72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는 15억 초과 아파트 대비 실수요자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투자자들도 유입이 많이 됐거든요. 30대 분들이 영끌로. 그러면서 올해 가격이 많이 올랐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4억 1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가격대인데, 자, 지금 보면 최저호가는 14억대인데 이번 주에도 14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어요. 일단 그동안에 워낙 많은 매수세가 있고 매물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대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슷한 이유로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거의 3억 정도 올라가면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일단 변동사항은 없어요. 자, 거래량 보면은 2월, 12월 초에만 몰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지역이 12월 중순까지 실거래가 좀 찍혀 있고 그부터 좀 뜸해지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대세적인 1월 거래 급강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이번 주에 2천만원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지만 대치음 아파트는 오히려 3천만원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센치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올라갔는데 트리지움은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속될지는 1월 거래량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도 2천만원 하락하면서 3개 재건축 단지 중에서 2개 아파트 단지가 호가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포자이는 2천만원 호가가 올라갔고 파크리오는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방이동 코롱 아파트 위례 23단지 모두 다 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통계 요약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과 인천 지역이 워낙 많이 상승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간 기준으로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지역도 0.09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국토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설 전에 발표되려는 이제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린벨트 대규모 해지 방안이 안 나오면 이게 잡히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남권 지역 상승세가 굉장히 확대됐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송파 지역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승세가 지금 마포 지역이나 노원 지역 그리고 동대문 광진 지역으로 점점 상승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시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고 또 어설프게 뭐 도심권 개발 2억이 이런 얘기하면서 나오면은요, 제가 볼 때는 별 효과도 없이 오히려 이제 세제 개편에 따른 매물 소화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 더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 오른 곳 찾기가 더 힘들다는 경기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지역은요, 폭등 지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의왕시가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구 뒤늦게 키 맞추기로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도 다시 급등 대열, 그리고 이제 남양주 지역과 고양시 지역 여전히 뜨겁습니다. 양주 지역과 의정부, 파주까지 고루고루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경기도 지역 상승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좀 5억 이하,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계속 확산되면서 좀 싼 지역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사서 가격 올리고, 좀 싼 지역이 있으면 실수요자들이 사서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패닉 바잉을 막으려면 일단 전세값부터 잡아야 되는데, 전세값을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상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확실한 공급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설날 공급 대책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